네, 오늘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자, 미국 증시 살펴보기에 앞서서 어제 뜨겁게 화제가 됐던 불확실성 요인 한 가지 먼저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이 루머가 정말 파다하게 돌면서 우리 시장 잘 나가다가 갑자기 오후 들어서 꺾였잖아요. 이 영향이 컸습니다. 레고랜드 사업자 파산하는가라는 루머가 돌았었죠. 그 내용이 무엇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시겠지만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강원도가 44% 출자해서 사업자를 강원 중도개발공사를 세웠습니다. 중도는 섬 이름이고요. 어쨌든 이제 개발공사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도급에서 진행을 하면 채권 발행해서 그 자금 끌어다가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런 방식입니다. 그 채권 방식은 ABCP라는 유동화증권 방식인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만약에 2천억 원 필요하다. 그럼 이거 쪼개서 기관한테 그 채권을 파는 겁니다. 기관이라고 하면 대부분 PF 참여하는 쪽은 증권사니까 증권사들이 요거를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받아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게 상환일이요. 9월 29일이었습니다. 요때 이제 상환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도급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한 기업도 아니고 파산 우려 없다, 안정적이다 하면서 기관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믿고 참여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그 전에 앞서서 강원도에서 요걸 기업회생 신청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요거를 차환을 해야 되는데 상환을 해서 그 물량을 다시 다른 기관이 받아갈 수 있도록 되파는 거예요. 근데 요걸 되팔아갈 기업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기업회생 신청을 했는데 이거 믿을 수 있어? 라는 이제 두려움이 컸던 거죠. 그리고 빌려줬던 측에서도 이제 불안하니까 상환해라, 갚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환도 실패하고 요 물량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국 이제 자금을 마련하려면 강원도에서 다시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그 자금으로 이제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과정에서 채권 시장에 채권이 또 풀린다. 가격은 또 떨어지고 그러면 금리가 또 튀고 그런 악순환이 연결이 됩니다. 가뜩이나 최근 PF 시장 자체가 좀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금리 자체가 기준금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높은데 그거를 이제 감수 부담이 더 부담이 된다. 그럼 다른 기업들은 괜찮은 건가? 요것까지 이제 확대가 됐던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급한 불은 끈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우리 시장 이제 마치고 나서 전해진 이슈라서 악재의 불확실성 해소 요인으로 오늘 좀 반영이 되는지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이렇게 일파만파 커지자 내년 1월에 우리가 이제 책임지고 상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만약에 우리가 투자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기관이 받아가서 차환이 된다 그러면 이 금액 투자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그 사람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관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강원도에서 책임지고 상환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일단락된 이슈입니다. 다만 이걸로 인해서 지금 약한 연결고리가 부각되고 있는 건 여기에 맞물려 있는 다른 증권사들이겠죠. 지금 가뜩이나 이제 PF 시장에 대해서 불안감이 꽤 오랫동안 제기가 됐던 터거든요. 그래서 지금 증권사에서 각 회사마다 PF의 노출액이 어느 정도인가 이게 이제 분석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떤 소식이 나오는지 여부 그 기업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미증시 가겠습니다. 미국 3대 지수 일제히 장중에 좀 등락이 있었습니다. 계속 이제 갈피를 못 잡죠. 지그재그의 형식이 장중에 나왔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에는 기업들 실적 발표하는 거 예상보다 다 괜찮네 하면서 오름세를 시원했습니다. 호재거리가 적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S&P 500 기업들 지금 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한 70%는 다 어닝 서프라이즈거든요. 예상을 웃돈 실적. 간밤다운 실적들은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많았는데요. ASML도 실적 정말 좋았습니다. EUV 반도체 장비 기업이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이 기업도 급등을 하고 다른 반도체, IDM,
그리고 장비, 소재, 부품단 다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매출액도 좋았고요. 앞으로 실적 이렇게 나올 겁니다라고 가이던스 제시를 하는데 이것도 예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 마치고 나서 램리서치라는 또 반도체 장비 기업이 실적 공개를 했는데 이것도 잘 나왔습니다. 시간 외거래에서 흐름, 양호한 흐름. 악재거리는 찾자면 굉장히 많죠. 이제 물가에 대한 부담이 계속 전해집니다. 지금 유럽 쪽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소비자 물가가 뭐 10% 정도 뛰어오르고 있으니 와 이거 진짜 생활이 가능한가 싶을 정도가 계속 발표가 되는 거죠. 물가 부담 있고요. 그리고 닐 카시카리 총리 같은 경우에는 총재죠. 예, 그 인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비둘기적인 성격이라고 알려졌었는데 간밤 매파 발언을 좀 강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도 국채 금리가 급하게 이제 튀는 모습.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나스닥 지수, 기술주들 이런 게 압박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크게 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가도 올라가면서 이게 계속 올라가면 사실 이제 물가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악재 요인인데 어제 말씀드린 논리입니다. 정부에서는 비축유 푼다, 유가 내려가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비축유라는 것은 계속 풀게 되면 줄어들게 되겠죠. 이제 에너지정보청에서 원유 재고 감소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감소폭이 예상보다 컸다라는 게 드러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이거 계속 예의주시하셔야겠고요. 에보트 실적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진단기기, 의료기기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적이 정말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바이오텍 기업들, 뭐 헬스케어 다 밀리면서 거의 섹터로 봤을 때 최하위 하락률을 좀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따로 떼서 좀 자세히 볼까 하다가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한 주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 한 4% 밀리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그렇게 안 나온 건 아니거든요. 사실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에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부분 눈에 띕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영업 외적인 요소가 주가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일종의 불확실성이라고 회자되는 이런 내용들, 뭐 테슬라, 트위터 인수 이런 것들이 또 자리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감안해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보다 우리나라 배터리 이슈에 더 크게 호재로 될 만한 것들이 조금 전에 이제 속보로 나와서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당잠사에서 최근 들어서 경제의 어떤 시대인가를 말씀드릴 때 정치가 경제를 좌우하는 시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에서 이 경제 정치 정책을 어떻게 발표를 하고 변동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를 더욱더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간밤 미국에서 배터리 이슈 하나가 나왔고요. 어제 그제 국내 정치 이슈 소부장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부터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의 이제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터리 부분에 이제 세부 내용이 조금 더 공개가 된 건데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바이든 대통령이 원료 생산하는데 미국 내에서 원료 생산을 하게 되면 조달을 하게 되면 우리가 통 크게 지원을 할 거다. 이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조 원 규모 28억 달러 1차 부분을 공개를 한 거고요. 대상은 12개 주의 20개 배터리 기업들 이 부분이 됩니다. 여기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자, 우리나라와 연관된 기업이 하나가 있어서 여기 따로 형광펜을 칠했습니다. 이 기업인데요. 어젠드 엘리먼츠라는 그런 기업입니다. 여기 지분 투자를 예전에 SK 에코플랜트가 했거든요. 그래서 지분율이 꽤 많아서 지금 이 기업의 SK 에코플랜트가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에코프로가 이 기업과 MOU를 체결한 바 있거든요. 이 기업은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인데 이 사업 관련 MOU 체결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오늘 어떻게 좀 반응을 하는지 계속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내로 넘어갈까요? 엊그제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소부장 정책 방향인데 이번 정권 들어서고 첫 관련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마련이 되고 새로운 부분이 어디가 추가됐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의주시할 부분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변경 사항만 그 위주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한 7개 섹터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됐는데 반도체는 패키징이 좀 바뀌었죠. 이제 후공정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그 이전에 없었던 내용입니다. 주목이 되고 후공정 장비 기업들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 LED에 대한 중요도가 요즘 좀 올라가는 모양이에요. 디스플레이 쪽인데 과거에는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데 OLED 중심이었잖아요. 여기에서 차세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죄송합니다. XR이나 마이크로 LED 이거 웨어러블 쪽에 들어가는 LED겠죠.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동차는 뭐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계금속과 전기전자 이런 변동사항인데 사실 이제 크게 변동된 부분은 없고 눈에 띄는 부분을 조금 더 찾자 그러면 바이오 정도가 될 겁니다. 여기에 한 섹터가 더 있어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따로 떼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바이오가 원래 기존에는 소부장은 없었거든요. 0개였는데 이번에 니즈가 많이 늘어난 모양이에요. 5개로 확대 편성이 새롭게 나왔다는 점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담아서 앞으로 이제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도 투자 전략 자리 옮겨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의 당잡사였습니다.